안녕하세요. 11PM 바닐라 라떼입니다. 오늘은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이제 풀 영상을 저희가 올리더라도 이 방송 처음 듣는 건데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맥락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이제 반복이 될 테니까 그건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새로운 방송은 이제 스푼으로만 진행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저희 자체가 라디오 방송을 원래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푼에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거든요. 밈이요? 밈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영상이나 어떤 짤을 활용해서 저희가 영상을 구성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소리로밖에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스푼에 올라가는 영상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푼에서 만약에 이걸 접하시는 분이라면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신다면 방송 이제 밈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네, 일단 11PM 소개 항상 진행하는데 네. 오늘은 생략해볼까요? 아니요. 왜냐면은 항상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그동안의 영상에서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는 좀 생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스푼에서 저희를 만나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제 스푼에서 그걸 이제 소개하는 그거를 가지는 이유가 뭐라 그래야 되지? 이미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게 효용성을 가지지만 아무도 없을 때 그 소개를 해봤자 그냥 날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 중에 들어오시면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과감히 생각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바로 11PM의 어떤 사연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게스트를 구하는데 애를 먹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다시 바닐라 씨가 사연을 말하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방송했나요 저희가? 그렇죠. 토요일 날 방송할 때 저희가 게스트를 못 구했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가 게스트를 구하려는 분들이 다 이제 다음에 방송을 하자고 말씀을 주셨고 갑자기 일본으로 떠나시는 바람에 당연히 이제 메일로는 안 왔더라고요. 사연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체적으로 지난주에는 이제 보통날 리뷰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통날 리뷰 영상 그런 걸 가지고 나서 다시 이제 저희끼리의 컨텐츠를 구상해 봤을 때 어떤 간이 사연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바닐라 씨의 또 다른 사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닐라 씨는 어떠한 사유로 다시 11PM에 찾아오시게 됐나요? 네, 제가 다시 사연을 들고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요. 뭔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큰 회의감이 들던 적은 많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방송 사고가 있는데 바닐라 씨가 제가 자기 사연에 대해서 기침이 나오려고 해가지고 자기 사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해오지 않은 것 같아요. 기침 나오려고 해서 무슨 기침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참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내 특기라고. 저한테 제스처로 한 건 다 맞거든요. 이거 바닐라 씨 지금 사연자로서 기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침이 나왔다니까요. 맨 땅에 헤딩식으로 지금 방송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기침이 나왔다니.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당연히 자기 혼자 사연을 되뇌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채기가 나올 때 버퍼링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정말. 재채기가 나왔을 바닐라 씨는 이거는 거의 정리해곡감입니다. 때. 정리해곡감이라고. You're fired. 정리해고 같은 소리 자기 하고 방송에 대해서 지금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시청자분들 보고 계셨으면 지금 어떡하려고 그랬어 지금. 큰일 날 뻔했죠. 지금 녹화 방송 입는 시청자들한테 제가 지금 아까 녹화 방송이라는 거에 있어서 살짝 안심을 했나봐요. 누가 그럼 안심을 해요? 본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11PM 찾아오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일단 사람과 사람이 지낼 때는 서로 간에 이렇게 감정이 많이 상하는 일은 되도록 없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 중에 한 명과 트러블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한두 건 정도가 아니고 좀 매 사건마다 그 친구랑 부딪히는 일이 많아가지고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떤 동아리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저번 학기까지만 해도 그 친구와 같은 동아리에 있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았어요. 뭐 같았던 것도 있지만 제가 그 동아리에 있어서 그렇게 큰 주관적으로 어떻게 이 동아리를 끌고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친구와 맞추고
맞춰주고 그냥 너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렇게 지냈고 일상생활에서도 제가 그 친구랑 이렇게 가까이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일상적으로도 가깝게 지냈는데 그게 저번 학기까지의 일이죠. 근데 이번 학기가 되면서 제가 그 동아리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 동아리의 힘을 빌려서 하고 싶은 뭔가가 생겼는데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그 친구랑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닐라 씨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제 주장을 어느 정도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거기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 학기까지만 해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오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약간 뭐지? 왜 갑자기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다툼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다툼, 동아리 내부적으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갈등인가요? 그렇죠. 그런 갈등인데 그 갈등 배후에는 많은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동아리의 특성을 좀 까야 되는데 괜찮은가요? 아니면 뭐 예시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느낌이다 뭐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동아리에 홍보 포스터를 붙이는 시즌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동아리에서 저만의 색이 생겼고 그 친구는 이제 그 친구만의 색이 있기 때문에 그 홍보 포스터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닐라 씨가 원하는 방향의 포스터와 네, 그 친구가 원하는 방향의 포스터가 있었다는 거죠. 네, 원래 같으면 그 친구가 원하는 포스터들을 붙이긴 했겠지만 네, 그냥 하나의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였겠지만 그 포스터 자체가 이제 바닐라 씨의 그런 거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바닐라 씨는 바닐라 씨 나름대로의 포스터를 붙이려고 했던 거죠. 네네 그렇게 나눠서 붙이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왜 굳이 나눠야 되냐, 왜 이렇게 독자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좀 언짢다는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나는 이 동아리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여기 동아리에 뭐 있을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되게 좀 네, 극단적으로 말씀하셨네요. 네, 극단적으로 말을 해서 그 친구도 기분이 좀 상했죠. 그리고 제가 저번 학기랑 이번 학기가 일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방송을 하는 것 자체도 제 일상을 바꿔놓는데 좀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어쨌든 간에 제 일상이 저번 학기와는 좀 다르게 꽉꽉 채워졌다는 느낌인가. 널널했다가 네, 널널했다가 이제는 다른 걸로 다 네, 채워버리는 다 채워버리는 시간이 됐죠. 좀 뺀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와 보내던 시간도 점점 이제 작아져 가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쌓이는 섭섭함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뭉쳐가지고 저한테 되게 크게 털어놓는 거예요.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랑 또 되게 그러니까 바닐라 씨의 일상이 지난 학기와는 다르게 변했고 동아리에서 추구하는 것도 변했기 때문에 네,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섭섭함이 점점 크게 다가와서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건 아니고 심화됐었죠. 지금은 심화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지금 해결 중인가요? 네, 해결 중이죠. 어쨌든 심화됐었다 그 네. 얘기인가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딱히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버린다거나 지워버린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기나 후임들 뭐 그런 친구들도 전역을 하면 솔직히 완전히 멀어지잖아요. 네. 다른 길을 나아가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렇지만 꾸준히 그것도 친했던 사람들이랑 연락을 하고 지내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도 연락을 계속 하고 지내는 저로서는 되게 사람들을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관계에 있어서 네, 그래도 관계에 나는 있어서, 어떤 큰 잘못은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그렇게 큰 상처는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후배가 저랑 만났을 때 하는 말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좀 많이 변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라면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나쁜 좀 방향으로 변해버렸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바닐라 씨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스스로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체감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포인트에 있어서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제가 저번 학기에 비해서 일상도 많이 달라지고 나아가고자 방향이 달라진 거는 변한 게 맞아요. 저라는 사람이 변한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은 변했다는 거죠. 근데 일상은 변했는데 그 친구들이 말하는 사람 자체가 변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바닐라 씨가 의도한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그런 감정이 들게끔 의도를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친구들이랑 일부러 의도적으로 멀어지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많이 멀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멀어진 건데 그 친구들은 저보고 변했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니까 저는 약간 혼선이 오는 거죠. 제 정체성에 있어서 잘못하고 있는 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평탄하게 지내왔는데 근데 이런 뭔가 큰 문제점이 한번 크게 발생해 버리니까 자기가 관계에 있어서 뭔가 성찰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원래 이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지난 학기까지는 잘 지내왔는데 이번 학기에 들어서 원래 이제 자기가 추구하던 바닐라 씨가 추구하던 동아리 방향과의 그런 것도 틀어졌고 그렇다고 일상에서도 멀어지다 보니까 내가 그리고 그 친구가 그런 거에 있어서 그 한 명뿐만 아니겠죠. 그게 큰 거겠죠. 그쵸? 그런 친구들에게서 변했다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관계에 있어서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 친구와 어쩔 수 없이 멀어지는 데 있어서 항상 생각하는 문제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진짜 친구나 이건 분명 연인일 수도 있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학교를 가게 되거나 그럴 때 친구가 변했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분명 바쁘거나 그죠? 지역이 다를 때 그죠? 그럴 때 느끼는 심정 그 심정 그 심정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되게 좋은 사연인 것 같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약간 비슷한 사연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약간 관계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사람 몇 명만 두고 나머지는 진짜 다 곁가지로밖에 안 돼요. 밥도 같이 안 먹고 진짜 공적인 일 없을 때는 거의 안 만나요. 제가 술을 또 안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좀 더 크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원래 제가 똑같은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제가 연락을 하지 않고 변한다고 느끼면 그 소수의 사람들은 저한테 더 큰 감정을 느끼겠죠?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제 선에서 항상 조언하는 거고 그게 어떤 바닐라 씨를 가르치거나 누군가를 그러니까 바닐라 씨뿐만 아니라 모든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사연자를 왔을 때 그걸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느꼈고 그러한 부분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정도다. 난 이 정도의 선에서 최대한의 조력을 하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친한 여사친이 한 명 있었는데 이제 원래는 맨날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이제 위로도 해주고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 특성상 뭐라 그래야 될까? 물론 이제 저희 학교 특성도 있지만 아예 일상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동아리하고 다른 거 하다 보니까 항상 제 일상이 그 일로 채워져 있고 걔랑 만나는 일은 거의 일상에서는 거의 못 만나요.
접점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수업 같이 듣고, 제가 교직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도 별로 못 들어요. 그래서 다 교직 수업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전공 친구인데, 전공에서도 잘 안 마주치고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거의 마주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락을 해봤자 2, 3주에 한 번 진짜 밥 먹자 해서 만나는 정도인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 제가 그러다가 톡도 바빠서 못 보고 예를 들어 일시불하는 경우 생기면 이제 그 친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거죠. 네, 왜냐면은 일상에서 자주 못 만나는데 그런 거 마저도 만약에 소홀을 하게 되면 자기의 관계에 있어서의 뭔가 접점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더 민감해지는 그런 격이 있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저도 느꼈죠. 2, 3주마다 만나서 걔와의 얘기를 하게 됐을 때 그때 일상에서 항상 이제 같이 만났던 사람들은 굳이 막 어떤 이야기 주제를 꺼내야 되고 막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같이 있다가 얘기하면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가 나오고, 그런 거에 있어서 뭐 헛소리를 하더라도 그런 거 별로 신경 써서 대화 주제를 막 내뱉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한테 밥을 오랜만에 먹으려고 왔는데 잘 지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되게 대화 주제를 선택해야 되는 뭔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거기서부터 뭔가 우리 일상이 멀어졌구나라는 걸 확연히 느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일상에 가까운 친구가 있으면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조차 모르니까 그러한 것들이 대화 주제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걔는 잘 지낸대? 예를 들면요? 걔는 잘 지낸대? 걔는 잘 지낸대? 아,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식이 대화 주제가 이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맨날 보는 친구면은 밥 뭐 먹지? 약간 그냥 시럽잖은 얘기여도 그 대화 주제가 이어가고 그런 어떤 대화라는 거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이 친구에 있어서는 뭔가 좀 쫓아가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서로가 멀어진 느낌을? 그리고 그 쫓아간다 해도 더 이상 우리가 옛날에 그만큼 가까워질 수가 없겠구나, 일상이. 대화의 주제 자체가. 그런 뭔가 미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다시 되돌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냐면 그 친구와의 일상이 애초에 겹치지도 않는데, 자연스러운 일상이 겹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물 흐름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두굴 해서 합치면 그게 솔직히 말해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일상에서 그렇다고 제가 맨날 그 친구를 불러서 맨날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맨날 시간 맞춰서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죠. 어쨌든 바닐라 씨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서로 간의 역할이 바뀌는 거에 있어서 성장통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필연적인 고통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있는 역할은 저는 어쨌든 간에 사람의 역할이 항상 지속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유동적으로 변해지게 되고 그게 지속적인 만남이라고 해서 똑같은 성질의 만남? 그러니까 똑같은 성질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게 지속적인 만남으로 이어졌을 때만 수행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이 곁에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은 멀리 있으면서 그 사람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쌓았을 때, 그게 조건이 됐을 때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맨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일상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겠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뭐 시시콜콜한 얘기하면서 자기의 어떤 적적함? 함께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그런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럼 뭔가 인간적으로 감정이 좀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멀어진 것만 같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역할로 다시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그 친구와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더 이상 일상에서의 친구로 명명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저희는 서로 간에 어쨌든 간 친구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멀어진다고 해서, 오히려 그런 일상에 멀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관계조차도 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우리의 관계에서 변화됐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멀리 있잖아요. 일상에 자주 보지 못할 때. 근데 분명히 그런 지속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바닐라 씨가 필요한 순간이 올 거예요. 좀 고민이 있는데, 그런 순간에 일상적인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순간에 일상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바닐라 씨만이 수행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새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에 집중하고 그 역할로 이동해가는 과정에서 물론 스무스하게 이동을 해야겠죠. 스무스하게 이동하는 과정은 당연히 바나나 씨가 짊어져야 되는 몫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역할이 변함에 있어서 그거를 붙들어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것들. 아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있어서는 그 확신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너에게 멀어진 것뿐이지 너와의 관계조차도 멀어진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확신만 준다면 그 역할에 있어서 좀 더 스무스하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그 역할은 어쨌든 바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상이 변하면서 일상에서의 친구 역할이 있고 그런 지속적인 만남의 역할이 있다면 지금 바나나 씨는 이제 일상에서의 역할보다는 지속적인 친구로서의 역할로 이제 이동할 때가 된 겁니다. 그쪽에 있어서 고통이라는 거죠. 이번 일은 지속적인 친구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상에서의 친구의 역할은 당연히 일상에서 빛을 보겠지만 정말 큰 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간다는 거죠. 오히려 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밟아나갈 단계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뭔가 위기처럼 보이지 않아도 되는 게 그냥 거기서 바나나 씨가 할 역할은 스무스하게 이동하기 위한 발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왔기 때문에 그 때를 잘 맞게 되면 스무스하게 이동하고 만약에 그걸 개판치게 되면 그 친구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갈라설 수도 있겠죠. 그건 바나나 씨의 몫입니다. 스무스하게 이동하는 발판을 하나 까는 거죠. 난 아직까지 너의 친구고 그런 관계다 우리는 그런 거를 인지시켜주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최대한 좋게 가서 스무스하게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친구도 뭔가 이 형은 나와 지속적인 관계다라고 막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그렇게 느낄 거예요. 스스로 인지를 하게 된다는 스스로 거죠. 인지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관계에 있어서 감정이 섞인다는 것 자체는. 제가 느끼긴 그렇습니다. 좀 위로가 되네요. 좀 제가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를 줬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된 것 같고. 글쎄 상처라기보다는 과정이죠. 과정이죠. 그죠. 고통은 필연적이라고 봐요.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고통은 필연적이지만 그 필연적인 고통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결국 바나나 씨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거죠. 어쨌든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요약할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요약을 할 만한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녹방이죠? 아마 좀 일찍 방송이 끝났어요. 저희가 소개도 안 했고 오늘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방송이 좀 일찍 끝난 것 같아요. 좀 이제 커리큘럼대로 진행한 게 아니라 좀 자유롭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이제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주에도 방송을 할 건데 스푼으로 돌아올 겁니다. 저희는 스푼 라디오로 다시 돌아올 거고 앞으로 트위치는 하지 않을까 합니다. 트위치나 유튜브는 생방은 없어요. 하지 않을까 합니다가 아니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스푼 라디오로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거기도 올릴게요. 유튜브에도 이제 올릴 거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스푼에도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들을 좀 올리고 그렇게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해드리지만 왼쪽 하단에 이제 사연 신청 gmrz89 네이버.com 있습니다. 언제나 이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음성 채팅으로도 되고 방문해 주셔도 되고 저희가 가까우다면 방문을 해도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연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